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그 가장 강조하는 거죠. 아리백. 아리백과 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아리백, 그리고 재생에너지. 뭐, 제가 뭐 두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뭐 같은 거죠. 한 가지죠. 근데 우선 아리백 앞에 이 알리 뜻은 이제 줄임말이죠. 이게 Renewable Electric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란 말이에요.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 곧 재생 에너지란 이제 말이죠. 뭐, 이 좀 뜻이 이게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왜 재생 에너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생 에너지 하는 그 진정한 그 뜻은 무엇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이 태양광하고 이 풍차, 이 풍력 발전, 뭐 또 수력 발전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계속 생산된다, 계속 재생산된다 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또 다른 편으로 말하자면 영원히 쉬지 않고 쉼없이 재생된다 해서 영원불멸하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죠. 화석 에너지 때문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왜 화석 에너지 때문에 등장을 했느냐? 화석 에너지는 유한 에너지였기 때문이죠. 화석 에너지가 곧 고갈의 어떤 그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화석 에너지, 유한 에너지가 곧 고갈되니까 그러면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강구하자.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란 기왕이면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없이 영원토록 쓸 수 있는 그런 쉼없이 끝없이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하자. 그래서 처음 했던 것들이 뭐 태양열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바람, 풍력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지구에는 끝없이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에너지다. 뭐 화석 에너지처럼 고갈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생산된다. 어떻게? 끝없이 재생산. 그래서 재생 에너지다. 그렇게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뭐 풍력, 태양열, 태양광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탄소를 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최초에는 이것이 그 화석 에너지 대체용으로 말하자면 무한 에너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붙여가지고 재생 에너지다.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그 의미로 재생에너지라 막 했던 것이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재생에너지? 그것은 뭐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에너지지.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잠시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 이제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이제 보시면 보이죠. 이게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가야만 하는 이유에는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곧 이제 고갈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석 에너지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중생대, 고생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옛날 그 뭐 공농 시대 때나 뭐 그런 수억 년 전 살았던 그 생물들이 이제 뭐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은 이제 그렇게 죽어서 세월이 흐르면 그게 이제 계속 그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지층이 막 위로 지층이 막 쌓이겠죠. 쌓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압이 가해지잖아요. 압이 그 마치 그 쥐어짜서 참기름 짜내듯이 압이 가해져가지고 이제 그 압에 의해서 그 압에 의한 열이 나면서 어떤 그게 화학 에너지로 이게 변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그
세부적인 자세한 그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석 에너지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그 뭐 프로판가스 뭐 그리고 뭐 뭐지? 그 뭐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 에너지에 속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과거에 뭐 공룡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고생대 생물들이 엄청 많았다지만은 그럼 그 생물들이 무한 대수로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갈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한에너지라고 하고 이제 곧 고갈된다. 고갈되기 때문에 이제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영원히 이제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또 이제 이것이죠. 이제 왜 지구의 바람은 영원히 불 테고 지구의 태양은 영원히 뜬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그 논리로 이제 이 재생 에너지는 영원 불멸하다. 태양과 이제 구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화석 에너지는 곧 고갈된다. 따라서 이제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빨리 이제 그 영원 불멸한 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 뭐 이러한 이제 그 에너지 확보, 인류 에너지 확보 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리백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지구가 계속 그 기온이 해마다 올라가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지구 내부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온실가스의 어떤 그 치명적인 원인이 이런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거 말하자면 이제 화석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열 에너지다 보니까 그 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그런 이제 뭐 이제 온실가스들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이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어떤 원인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그러면은 2050년까지 이제 화석 연료는 이제 완전 이제 다 없애버리고 뭐 없애버린다기보다는 이제 다 안 쓰기로 하고 100% 이제 그쵸 이제 그 100%가 200이에요 200 이제 R이 100에 100이 이 100%예요 100% 2050년에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고 또 탄소 제로라고도 해요 이게 잠시만요. 같은 뜻이거든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그러니까 2050년까지 화석연료 쓰지 말자. 그렇게 되면 탄소 제로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R이 100이다. 말하자면 Renewable Electricity 그리고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 해서 이제 RE 100 이제 그 뜻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제가 듣고 있으면은 조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거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너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편향되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주장은 뭐 전 세계가 이제 그렇게 가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뭐 향후 뭐 2030년 하여튼 그 정도 되면 이제 화석의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물건들 그런 것은 이제 뭐 거래할 수가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아리백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뭐 어떤 국제 기구라든지 어떤 뭐 그런 강제성이 있는 그 WTO에 준하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는 그런 무역 기구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RE100이 무엇이냐? 그냥 환경 단체가 만드는 그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의 소중함을 제가 이제 너무 깨닫고 제가 그 식물 환경단체를 제가 만드는 거죠. 그죠? 뭐 식물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뭐 식물을 100% 살리자 해가지고 식물 100이라는 제가 프로젝트를 제가 가동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런 격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이 아리백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게 과연 어떤 다자간 국가 간의 이제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어떤 강제성을 갖느냐?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느냐?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법이라든지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아리백은 한 환경단체에서 이제 만드는 그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 이 더 클라이밋 그룹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후 그룹이란 말이죠. 이 환경단체예요, 환경단체. 환경단체에서 한 몇 년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야, 우리가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이것을 향후 이것을 향후 2025년이 아니고 향후 2050년까지 100%로 하자, 100%. 그래서 우리 아리백으로 하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떤 이제 아리백이라는 이제 어떤 테마가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을 가동시켜서 그 플랫폼 안에 전 세계 기업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로 캠페인이죠, 캠페인. 그러니까 아리백이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환경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이 환경 캠페인을 같이 함께하는 그 기업들, 이 기업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에너지 질서를 정하겠다. 쉽게 말해서 뭐 에너지 질서를 정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지금 이 회색 바탕화면이 보이죠? 이건 사각 테두리.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클라이밋 그룹이 만든 아리백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쵸? 이 플랫폼 안에, 그러니까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 100%로 하자. 언제까지? 2050년까지. 그 이제 플랫폼이죠. 그 이제 프로그램, 이제 그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그러니까 이제 이 회색 네모 안에 또 이렇게 이 네모가 보이죠? 여기 보면 다 그 브랜드 상표들이 있죠. 이게 뭐지? 스위스리, 그리고 딤보, HSBC, 뭐, 킹스판. 다 생소한 그룹이야. 좀, 우리 눈에 딱 익은 게, 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BMW. 어, 아무튼, 스타벅스도 있네? 스타벅스, 필립스, 나이키. 하여튼, 지금 이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이제 그 클라이밋 그룹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그 이제 재생에너지 100% 쓰자. 그래서 이제 아리백 프로젝트에 이제 함께 참여한 이제 그 기업들이죠.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다자국 어떤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 환경 캠페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뭐 아무런 뭐 국가 간의 어떤 그 법이라든지 관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지금 이제 미국 47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는 이러한 속성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아니, 국가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고 뭐 그러면은 그런 것을 국가 정상급들,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국제기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아주 구속력 있는 그 신뢰성 있는 이제 어떤 그 조약이라든지 뭐 국제 조약 뭐
WTO 같은 어떤 국제 기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될 문제이지. 아니 무슨 이게 보니까는 뭐 환경 단체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캠페인을 열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뭐 보통 기업들이 아니에요. 뭐 보면 지금 뭐 BMW, 뭐 이케아, 레고, 뭐 아까 뭐 어디지? 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구글, 소니 다 있잖아요. 뭐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입했죠. 뭐 이베이도 있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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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치인이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에는 이것이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왜?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환경단체가 이거 뭐 내노라는 진짜 글로벌 재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무역 질서를 개편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말이 뭐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물건을 사겠다 말겠다 뭐 그렇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하나의 이게 말하자면 무역연합이에요. 무역연합.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스타워즈 보면은 스타워즈가 최초 이제 그 스타워즈 그 별들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 갈등이 이제 그 무역연합들이었던 그 욕심이었잖아요. 그게 그 무역연합들이 그 제다이 그 하고 이제 그 은하 의회인가 그 행성 의회라고 이제 그 이제 행성 간의 그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그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이제 그 무역연합이 이제 나온 거였죠. 말하자면은 행성연합은 행성의회는 하나의 이제 그 각 행성의 지도자들이 만든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고 국제기구인데 그 국제기구가 무역 질서를 개편하니까 그 외부의 그 무역연합들이 이제 그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스타워즈 그 이야기의 그 이제 말하자면 발단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그 환경단체가 아리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재벌들을 다 모았어요. 재벌들을. 그래가지고 뭐, 뭐 지구를 보호한다는 뭐 그거 하는데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냥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세계 질서를 다 개편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단체가 재벌 기업들을 다 캠페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다자간의 그 무역 질서를 정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각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어떤 재벌 기업들의 어떤 그런 걸 따라가야 될까요? 이게 반대가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필요한 환경이 어떤 각국 특성에 따른 그 환경 어떤 규제들이 있을 테고 그 환경 규제들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 버렸잖아요, 지금. 어떤 세계에서 재벌이라니까 약간 좀 이게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들이 질서를 정하고 그리고 각국 정상에다 통보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각국 정상 너네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 반대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통파를 추구하는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리백을 불신하고 이제 아리백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약간 냉소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이제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알려진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역시 이제 아리백에 가입을 안 한 상태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아리백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수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긴 저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 이렇게 뭐 미국처럼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진짜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뭐 완력으로 몰아세우면은 어떻게 뭐 외교적으로 뭐 돌파구가 없으려나? 하여튼 그거는 좀 정말 그거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라서 어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어떤 그 현업에 있지도 않은 그 일반인들이 함부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그런 것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막 다니면서 막 아리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그 워딩을 그대로 제가 말을 해보자면은 여러분 이제 아리백이라고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면은 우리 기업이 수출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은 해외에서 사지를 않아요. 무역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죠? 그것은 조금 이제 좀 잘못된 설명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뭐 어떤 환경단체가 아리백이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 이제 그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이 다 가입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강제성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좀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 했으면 좋은데 왜 자꾸 저렇게 무슨 마치 뭐 모르는 국민들이 들으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어떤 국제 협약을 맺은 듯이 뭐 아리백이 마치 어떤 국제 기구 국제 협약처럼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뽑아내자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이 어떤 그 어떤 다 차기 정부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재명이 말하는 어떤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입장이죠. 왜냐면은, 어? 저렇게까지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저 설명하고 저 재생에너지 저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 의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막상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어렵네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 그럴까? 아무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리백이라는 것이 뭐 국제 다자간 어떤 무역에서 어떤 뭐 강제성이라든지 뭐 국가 간의 어떤 그 협약, 뭐 국제 기구, 이게 전혀 아니에요. 환경단체의 어떤 그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무슨 캠페인? 탄소 중립 캠페인. 그런 내용이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유럽 이제 국가들의 어떤 그 아주 뭐랄까 그 어떤 단결과 또 이게 이걸 아리백을 추진하려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하죠.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캠페인이다라고 또 치부하기도 좀 약간은 좀 애매함이 없지 않아 있나 아니 뭐 없지 않나 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아리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는 이유에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리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이제 해외 수출 뭐 이런 해외 뭐 무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지금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외 수출 수입도 이렇게 힘들고 나라가 고립됐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 국제 기구라든지 각국 저마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더 좀 뭐 당장 아리백이 이게 가동되니까 뭐 다 갈아엎고 다 뭐 선풍기가 아니고 저 뭐지? 저 바람개비 저, 저 풍력 발전기 그 두고 풍차라고 해야 되나? 풍차? 하여튼 그 두고 뭐 태양광을 쫙 깔아버리고 너무 이게 다급히 이게 서두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되었고요. 어, 그러면 지금 이 아리백 보이시죠? 설명한 것 같고, 이것도 설명을 했고, 설명했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 예외로 우리가 재생으로 가야 될 이유는
지금 쓰고 있는 화석 에너지가 곧 고갈될 테니, 그래, 이렇게 되기 이전에 빨리 이제 그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 대체 에너지는 영원 불멸하면 좋다 이거죠. 뭐 태양과 바람은 영원하니까. 하지만 이게 또 간헐적인 어떤 기후를 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대체 에너지로서 이게 충분하느냐, 그 어떤 효용성,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죠, 아직. 그리고 이것은 뭐, 이제 한 번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어, 이거는 저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각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은 어떻냐?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그 아리백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 뭐 세계를 다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하고 미국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50 그 탄소 제로, 그렇죠? 그 아리백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재생에너지는 현재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이제 발전하는 이제 생산하는 그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규모고요. 그리고 2030년,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이제 30%대까지 이제 그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30%대까지 이제 20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어떤 그 주력 재생에너지는 풍력이 이제 가장 많다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고 이제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소 제로, 그 아리백 그 캠페인에 적극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는 입장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뭐 같은 입장에 있다, 막 그런 거죠. 자, 미국은 좀 약간 이제 횡설수설해요. 이게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 참여했죠, 아리백에. 하지만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뭐 마치 환경단체가 뭐 국제조약기구처럼 무역연합을 새로 만든다, 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이제 그 아리백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거 부정적인 이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했던 그 환경 정책도 철회했고요. 최근에 2025년에. 그리고 아까 뭐 아리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뢰를 하지 못한다. 뭐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2024년이겠구나.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현재 발전량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2% 규모입니다. 일본보다도 좀 적은 편이죠. 22% 규모고, 하지만 또 이제 일본이랑 다른 또 이제 뭐 각국 저마다 영토라든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공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만 봐가지고 뭐 이게 어떻다 바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전망. 자,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그 발전량의 42%급은 거의 이제 화력 발전입니다. 이제 그 발전량이 1위죠, 1위. 저희 나라는 이제 화력 발전에 이제 의존도가 높죠. 화력 발전이 바로 이제 지금 그 온실가스, 그 탄소의 문제가 되는 그 화석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되는 그거죠, 지금. 저희는 지금 화력 발전에 좀 주력 에너지로 보고 있다. 그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35%급 규모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에 이제 에너지 의존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게 2위가 되겠죠. 이제 그 외로는 이제 뭐 뜻밖의 이제 그 수력 발전에서 또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보니까 수력 발전이 이제 3위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재생에너지가 저희 국내에서는 3%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13%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인가?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호남에서 막 이렇게
순회를 돌잖아요, 지금. 뭐, 전주, 군산, 목포 이런 데서. 제가 하여튼 그 전라도 쪽에서 제가 그 연설하는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이 지금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이 발전량의 재생에너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좀 탄압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게 좀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나라는 지금 9%입니다. 9%. 한 자릿수죠. 지금 9%라고 하면서 이걸 지금 빨리 이걸 늘려야 한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9%는 이게 일본하고 견줘 봤을 때 좀 이게 많이 좀 늦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탄소 제로 이 캠페인과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 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지금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겠죠. 해석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발언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면, 뭐, 호남 쪽에 농사 짓는 그 동네에 다 밀어버리고, 뭐, 태양광판 깔고, 선풍기, 풍력 발전기를 쫙 깔면은, 그럼 뭐, 대한민국 농사는 어떻게 하냐. 뭐, 이거 뭐, 혹시 이거 뭐, 곡물 이렇게 수입하는 거 아니냐. 뭐, 수입하면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연루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하면은 막, 친중국이다. 뭔가, 뭐, 중국한테 뭔가, 우리나라에 뭐, 열쇠를 줄 것 같아. 막, 그런 이제, 어떤 루머들이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사를 다 없애고, 그러면 대한민국 농사를 다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식량은 중국한테 의존해야죠. 뭐 중국이나 뭐 남미. 근데 되게 남미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거의 GMO 이제 뭐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많이 먹거든요. 그 나라는. 그렇게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남미 쪽은 곡물이 거의 GMO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 막 그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이 어떤 과일, 채소 이런 곡물들은 이거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이게 컨테이너에 실어올 때 엄청 강한 약을 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먹게 되면 이게 이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떤 자급자족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전주에선가? 전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호남 지역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쌀 이야기도 제가 한번 다루어 볼 계획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쌀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당뇨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이 도정된 쌀이 당뇨를 일으키고 뭐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이게 막 끌어낸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쌀이 건강에 안 좋다 해가지고 이게 쌀을 막 기피시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좀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죠, 그건. 그래서 제가 다음에 쌀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막 모든 뭐 땅과 바다를 뭐 국토의 양을 다 뭐 이게 파괴시켰다고 말한 적은 없고, 이게 막 여기다가 에너지 기계를 다 깔아야 된다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도 이 쌀 농사에 대한 이 소중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쌀 최저 가격 보장제를 이제 빨리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쌀은 이제 쌀 가격을 뭐 최소 마지노선을 딱 잘라 맞춰가지고 그 이하로는 이제 내려가지 않게끔,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뭐 쌀값이 뭐 뛰고 뭐 이렇게 주저앉고 뭐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농사에만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쌀 농사의 이거 중요성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뭐 쌀은 뭐 엄청 쌀에 대한 어떤 철학을 막 이렇게 설파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쌀 농사는 절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어떤 이제 국가 안보다, 뭐 그런 이제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이게 뭐 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막 난개발에 이렇게 목매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그 정도는 제가 봤는데, 그럼 뭐 쌀만 농사 짓고 나머지는 다 또 수입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자연 환경이 어떤 국토 해양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보존성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자급자족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뭐 같은 뭐 어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이제 놓을 수 없는 이제 문제다 그거죠. 이 이야기가 좀 정리가 안 되네. 이제 끝으로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자꾸 뭐 아리백이니까 아리백이니까 신재생을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할 게 아니고 이 국민들께 이 아리백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좀 충분하게 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좀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꾸 뭐 아리백 해가지고 뭐 여러분 아리백 다 알죠? 모르신다고요?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찾아보면 나오긴 뭐가 나와요. 인터넷 아리백 치면 다 뭐 이게 그 뭐 그 왜곡된 정보밖에 없는데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기는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뭐 아리백 하면은 뭐 이렇게 정부 지침대로 막 그냥 글만 쓰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언론 정보도 신뢰하기가 힘들고 뭐 찾아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각자 이게 뭐 인터넷 시대에서 찾아봐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이재명이 생각하는 아리백이 무엇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리백에 대해서 이거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이게 뭐 아리백도 모르세요? 아리백을 몰라요?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검색하면 나오죠. 뭐 나오는데 그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아리백이 무엇이냐, 당신은 아리백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걸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2050 탄소 제로 이꼬르 이제 재생에너지로 간다. 뭐 그런 이제 그 아주 그 명확한 그런 그 이제 정보를 이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이죠. 이제 재생에너지 공사.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선풍기 자꾸 선풍기라고 하네. 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환경 문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쵸? 매일 그 포크레인이 다니고 또 그래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매일은 아니고 이제 그 설치할 때는 그쵸? 그리고 땅이 다 이렇게 그렇게 용도로 쓰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토양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이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는 환경을 이렇게 뭐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설명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너무 설명 긴 것 같은데 자 몇 분 동안 했지? 설명이 너무 지금 길게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리백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이제 이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제 우리나라 말하자면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에 이제 막 이제 뭐 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하기에 앞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나? 국민들은 사실 이 아리백 이걸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나? 저는 좀 그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리백. 아리백이란 무엇이냐? 아리백이란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환경단체에서 만든 프로젝트, 캠페인, 환경 캠페인이다. 아리백. 무슨 캠페인? 2050년까지 전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는 100% 발전을 돌리는 그 캠페인이다 이거죠. 클라이밋 그룹의 캠페인 아리백. 아리백은 이제 플랫폼이고 이 참여한 기업들은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백은 말하자면 이제 그 넷플릭스가 되는 거고, 뭐 이게 뭐 스위스리, 뭐 HSBC, 뭐 비자, 레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콘텐츠가 돼가지고 각 기업 저마다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위한 이제 어떤 이제 그 뭔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게 되겠죠. 같은 그런 게 되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한 그 기업이 몇 개냐 보니까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466개인가? 아, 그렇더라고.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클라이밋 그룹 아리백 돼 있죠? 이 아리백 사이트예요. 이 멤버스 보면은, 자, 보이시죠? 446. 지금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446개란 말이에요, 지금. 자, 2025년 5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아리백 캠페인에 참가한 기업은 446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의 말처럼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면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왜곡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은 뭐 사지도 않겠다. 뭐 그것은 그 아리백의 캠페인이란 말이죠. 요컨대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끼리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든 100% 재생에너지 물건이 아니면 안 사겠다고 한 것이죠. 그럼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아리백에 가입한 이 446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뭐 재생에너지든 무슨 에너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무역하는데 아무런 그 제약이 없단 말이죠. 왜냐? 뭐 지금 뭐 국제법상 뭐 무역에 관한 뭐 조약이라든지 어떤 법령적으로 그런 게 뭐 개정되거나 뭐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 재생에너지 물건이 아니면 안 사겠다 하는 것은 그 지금 아리백의 캠페인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이건 보시면은 뭐 뭔지도 모르겠고, 뭐 어도브 있고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뭐 에어비앤비, 뭐 애플,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그거 아니야? 코로나 백신 아니야?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애플,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이 참여했다면 뭐 다 했다 보면 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이게 또 참 이게 반가운 건지 뭔지 하여튼 좀 의외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이제 재생에너지가 다가온다. 재생에너지가 아주 그 다급히 급진적으로 이제 전개될 것 같은데,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끝나고 나면은 좋은 세상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아마도 국민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재생에너지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 그 변화가 끝나면은 세상은 좋아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뭐 힘들지 않을지